지금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싸고 전국이 꼬여만 가고 있는데요. 새누리당 더 이상 추가 협상은 없다는 강경한 입장 고수하고 있고 세월호 유가족들의 반대에 직면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지금 여당의 세 번째 재협상을 요구할 수도 그렇다고 또 유족이 반대하는 여야 합의안을 이행할 수도 없는 그런 어떤 진퇴양난의 지금 어떤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전해드린 것처럼 지금 유민아빠 김영호 씨가 긴급한 상황이어서 지금 의료진이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본인은 지금 가지 않겠다 이렇게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세월호 특별법 전국에 대한 견해 정의당 천호선 대표를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천호선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단식 중이시죠? 예, 지금 광화문 농수공장에 있습니다. 네, 지금 며칠째 단식을 하고 있나요? 저는 이제 늦게 시작이 됐죠. 3일 됐고요. 네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김용호 씨, 유민 아빠는 오늘 40일째입니다. 네, 지금 김영호 씨가 계신 곳에서 가까운 곳에 계신가요? 예, 있었었는데 지금 제가 라디오 인터뷰를 위해서 소음이 안 들리게 하려고. 네네. 옆에 있는 승용차에 와 있어서 지금 이 순간의 상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전에 네, 속보를 제가 전해드렸는데. 예. 들으셨죠? 예. 지금 의료진이 아마 급파가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세월호 가족대책위에서 계속 문자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건강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저께 아시겠지만 청와대 면회실에 가셔서 몸이 힘든데 면회 신청을 했었는데 그게 거절당했습니다. 네. 몸을 부딪힌 실갱이까지도 있었었고요. 그래서 네. 어저께 항상 문을 열어놓고 또 청와대 두 번씩 또 갔다 오시고 그러셨는데 어저께는 오전에 잠깐 그 텐트가 열렸다가 내내 닫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고 네. 페이스북에도 굉장히 건강 상태가 안 좋다는 그런 표현을 좀 하셨었고요. 네. 오늘은 상당히 그렇지 않아도 어저께 밤새웠던 모든 사람들이 농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걱정이 많았었습니다. 네, 어제 원로분들이 찾아갔는데도 이렇게 누워서 맞고요. 말을 거의 못하는 그런 상태던데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게 빨리 좀 풀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이 좀 많이 되고,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도 아마 계속 좀 방송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 같은데요. 김영호 씨를 비롯한 지금 세월호 유가족들이 꾸준히 대통령 면담을 좀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지금 대통령이 면담에 응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지난 재보선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께서는 유가족들 만나셨었고, 국가 대개조라고 얘기하셨었고, 정말 유족의 뜻을 다 들어줄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네. 유족의 뜻을 반영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아무래도 지방선거, 보궐선거 끝나고 나면서 입장이 저는 많이 돌변하신 거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네. 저는 얘기가 진심이 아니었다는 것 아닌가. 예를 들면 8.15 그 경축사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어떤 국정운영의 방향을 크게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 세월호 사건 이후 어떻게 해나가겠다 이런 것들이 당연히 세월호라는 단어가 들어가든 들어가지 않든 표명도 제기될 텐데 그게 완전히 저도 현장에서 경축사를 들었습니다만 다 아시겠지만 사라져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게 세월호 참사를 빨리 끝내버리고 싶은 일. 그래서 지금은 세월호 사건은 그저 해상교통사고가 되고 세월호 유가족은 그저 보통의 민원인 취급을 당하는 그런 상황으로 변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네. 광복절 경축사에도 세월호 참사는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다. 예. 잊고 싶은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든다. 이제 그런 말씀인데요. 청와대는 지금 대통령이 나설 일이 아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할 문제다. 계속 그런 입장이잖아요. 예. 지금 정치권에서 풀어야 할 문제를 청와대로 가져가는 게 잘못이다. 사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예, 정치권에서 먼저 풀 수 있으면 풀었어야죠.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예. 그러나 지금 아시다시피 두 번이나 밀실 합의를 통해서 유가족들의 동의를 얻었는데 실패했지 않습니까? 예. 유가족들의 압도적인 다수가 도대체 저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마 두 당이 밀실 합의를 할 때는 유가족들의 다수가 이걸 또 어떤 일부라도 받아들여주지 않겠냐는 기대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내부의 의견이 다양하게 갈릴지. 네. 그러나 야당이 놀랄 정도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요. 네. 가족들의 의지가 그러한 상태에서 그렇다면 이제 여야 정치권이 지금 이 모양으로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양당의 원내대표가 만나는 방식을 두 번이나 했는데 실패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때는 여당의 최고 책임자인 김무성 대표가 청와대와의 약간의 갈등을 감수하고라도 이를 추진해내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은 행정가가 아닙니다. 정치인입니다. 이 문제를 풀어야 될 책임과 또
최고의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과거에는 뭐 만나시기도 하셨는데 지금은 못 만난다. 이런 건 성립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의당은 그동안 어떤 입장이었죠? 정의당은 일단 이 문제를 푸는데 기본적인 특별법안을 제일 먼저 낸 당입니다. 우리 당이. 예. 그래서 지금 이 두 당의 안은 결국엔 특검과 특별법이 따로 가는 것인데 저희는 특별법에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게 돼 있고 뭐 어느 당 법안이나 그것이 있습니다. 그 진상조사위원회가 특검을 추천하자. 직접 수사 기소권을 갖지는 않더라도 네. 특검을 추천하자라는 것이고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그때그때 특검에 의뢰해서 특검이 예. 그것에 대해서 수사하도록 하자라는 안을 저희들이 제출해 놓고 있었었고요. 네. 두 번째, 지금 이제 양당 밀실 합의 자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저희가 단식을 시작하게 된 이유도 이제 양당이 제3의 합의, 제재 협상한다는 것은 거의 뭐 불가능한 것 아닌가. 네. 이제는 뭔가 틀을 바꿔야 된다. 대통령이 나서든지 양당이 가족과 함께 테이블에 앉든지 네. 특히 새정치연합은 자신이 없으면 빠지든지 그래서 예. 새누리당과 가족들이 직접 협의를 하게 하든지 하는 그런 비상한 상황이라고 보고 지금 서로의 책임 떠넘기 가지고 시간을 보낼 수가 없다. 조금 전에 우리 김영호 씨 건강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그런 비상한 상황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천호선 대표께서도 지금 단식을 계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목소리가 많이 좀 갈라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가 저희가 인터뷰하기도 좀 죄송하고 그런 상황이지만, 좀 상황이 좀 너무 엄중해서 저희가 이렇게 인터뷰를 좀 요청을 드렸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그 세월호 유가족과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3자 협의체도, 저도 이렇게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예. 그런 점들이 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국정조사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저는 이 양당의 저희 정의당도 원내 네. 정당 아닙니까? 네. 저희 정의당도 완전히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네. 한 번도 의논한 적도 없고요. 새정치연합 쪽에 정의당의 의견을 계속 개진하지 않았나요? 저희가 아주 야당끼리 국정조사를 할 때끼리 의사소통한 적은 있습니다. 예. 저희 당의 정진 의원이 이 세월호 국정조사 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번 협상안 특별법 안을 놓고 공식적으로 책임있게 의견을 묻고 한 적은 없다고 봅니다. 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는 유족의 어떤 설득에도 실패하고요. 또 제재 협상을 결정할 수도 없는 이런 진퇴양난에 지금 빠졌고요. 재협상 결과를 지금 지도부는 계속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 강경파들은 지금 다시 협상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제가 조금 이제 그 말씀 드리던 것이 있는데 가족도 머릿속에 배제돼 있고 그저 설득의 대상 정도로만 봐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 저는 어저께 제가 이제 저희가 청와대 앞에서 의원단이 농성하고 저희 대표들은 광화문 농성장에 있는데 네. 어저께 저희가 상무위원회를 하면서 언론에 입장을 발표했습니다만 저는 두 가지 굴레. 하나는 지금 이제 두 당이 협상한다는 틀에서 벗어나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네. 가족과 함께 테이블에 앉든지 새정치연합은 자신 없으면 빠지든지 어떻든 새로운 틀 대통령이 나서든지 두 번째는 상설특검법이라는 지금 틀에 얽매여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상설특검법을 전제로 하고 그 내에서 국회 추천 4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서로 밀고 당기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이 두 가지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그래서 그저 단순히 똑같은 형식의 같은 틀의 제재 협상은 그렇게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이런 것들 저는 새정치연합에 강력히 촉구하고 싶습니다. 네. 새정치연합에서 지금 당내 강경파 목소리가 좀 커지면서 지도부와 이렇게 분열 양상 보이고 있거든요. 예. 새정치민주연합 지금 무엇이 문제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걸 제가 다른 당의 이야기를 아주 일일이 꼬집어서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데요. 네. 근데 세월호 특별법 이 협상 과정을 보면은 좀 파열음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차피 이게 비상한 과도 체제 아닙니까? 예. 그런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박영선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정말 첫 번째 과정에서 가족동에 안 들어서 크게 진짜 혼이 났는데. 네. 왜 두 번째마저도 그런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내 강경파라는 표현이 일부 언론에서는 마치 강경파가 상황 극단을 몰아간다라는 식의 이야기도 있는데 네. 강경하다기보다 왜 원칙을 지키지 않느냐는 것을 지도부에게 따져 묻고 세월호 가족들에게를 최대한 반영하자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관점에서 볼 땐 아마 이해가 잘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아시다시피 지금 당의 비상대책이 취재고 예. 박영선 대표마저도 만약에 이 부분에서 어떤 정치적 책임을 지고 하게 되면 당 지도부 자체가 당이 흔들려버린다. 네. 이런 위기감들이 당내에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나 제가 이제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당을 살리면서 세월호 특별법을 죽여서야 되겠느냐. 네. 새정치연합의 강경파고 지도부고 세월호 특별법을 살려야 새정치연합도 산다. 이런 각오를 임해야 된다고 촉구하고 싶습니다. 네. 새정치연합은 이번 주말까지 지금 유족들을 이제 설득하기로 했는데 사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단식 중인 유가족, 좀 김영호 씨도 위태로운 상황이고요. 유가족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지금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건지 이 문제도 지금 사실 불투명하고요. 제가 냉정히 답답한데요. 말해서 유가족 설득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옆에서 보고 듣기에도 예. 저희가 뭐 무조건 강경한 입장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까 투표를 했었지 않습니까? 가족총회에서 말씀드렸듯이 예. 거기서도 압도적 다수가 이 입장에 반대하고 있고 유가족들은 이것을 받아야 된다는 의견이 뭐 일부에서도 조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유가족을 설득하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겠다는 건 지금 굉장히 한간 김영호 씨 목숨도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서 네. 설득 불가능은 아니다. 빨리 상황을 전환시켜야 된다. 전환시켜야 된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권 분위기로 보면은 정말 정치권에서 지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유족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렇기 전환점을 때문에 만들어야 된다. 청와대 의원단이 가서 농성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이제 대통령 때는 제1당인 새누리당의 대표 수준의 결정 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해법이 이제 두 당의 협상에서 벗어나야 되고요. 유가족이 협상에 참여하는 그런 어떤 3자 협의체를 만들든가 아니면 새정치연합 빠져라. 그리고 대통령 빨리 만나라.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세월호 특별법으로 이제 전국이 꼬이면서 그 민생법안 처리 파행도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데 새누리당은 지금 분리 처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고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좀 연계인 것 같은데요. 유가족들은 일단 연계하지 마라. 또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오늘 아침 조간에 나오고 있는데요. 예,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네. 유가족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법안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미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네. 보도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문제는 소위 새누리당이 들고 나오는 민생법안이라는 게 예. 마치 이 세월호 특별법과는 전혀 별개의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세월호 특별법 자체가 저는 가장 시급한 민생 법안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입장을 제가 처음부터 밝혔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민생 법안이라는 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민생에 확실히 도움이 된다는 법안이라고 할 수 없는 저희들이 볼 땐 규제 완화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이제 눈에 띄는 게 크루즈 산업법인데 예. 2만 톤 이상의 여객선에게 카지노 설치하자라는 거거든요. 네. 과연 지금 이 선박사고가 난 상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법을 지금 밀어붙이는 것이 도움이 될지 그리고 거기에 보면 뭐 9천 명 정도의 고용효과가 생긴다라는 정부의 주장이 있는데 그 부분도 매우 불투명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마치 민생법안이냐 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은 또 그것과 관계된 어떤 해피와 관피와 이런 사람의 특정한 이익 집단을 위한 법안에 불과하지 민생법안이라고 할 수 있느냐. 네. 이것을 내세우면서 세월호 특별법은 처리하지 않는 것이 말이 되느냐. 저희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뭐 가장 큰 민생법안이 세월호 특별법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국회에 또 방탄국회 논란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뭐 이렇게 결정이 나서 이제 여야 의원 3명이 이제 구속이 됐고요. 2명은 이제 영장이 좀 기각됐는데 이건 또 어떻게 보세요? 방탄국회라고 비판받을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뭐 새정치연합이 했던 것도 그렇고요. 새누리당도 의원이 있죠. 저는 여야가 네. 속내를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방탄국회 자당 의원들을 보호하려는 그런 측면들이 없지 않았다고 보고요. 네. 사실 이 이면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의원 비리 수사들과 관련해서 이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여권 쪽에서 이것과 관련된 압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압력을 넣고 있었고 이것이 새정치연합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조급하게 네. 타협을 하게 된 배경으로 작동한 것 아니냐. 네. 라는 설도 이 정치권에는 있을 정도로 네. 이 두 가지가 관계가 있는 것 아닌가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설이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방탄국회를 막기 위해서 좀 서둘러서 합의를 한 측면이 있다. 그렇습니다. 방탄국회를 피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의원을 보호하되 자기 의원들을 보호하되 네네. 방탄국회라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서둘러 한 측면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해석이 네. 떠돌 정도로 지금 정치권의 여야의 행태 모두 다 옳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좀 또 천호선 대표께서 단식을 하고 계신데 저희가 이렇게 인터뷰를 좀 요청을 아니, 했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마 목소리나 이런 게 별로 좋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괜찮았습니다. 김영호 씨 지금 상황을요, 지금 다시 이제 그 옆으로 돌아가실 거 아니겠습니까? 천호선 네. 대표께서. 네, 좀 상황을 좀 잘 지켜봐 주시고요. 일단 뭐 좀 병원으로 위급한 상황이면 빨리 이송할 수 있도록 좀 옆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네, 뭐 방송 마무리니까 대통령 진짜 못할 게 없습니다. 예, 조금만 마음 먹으면 네, 형식 논리에서 벗어나서 예, 유가족들도 받아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대통령과 양당의 결단 정말 한시가 시급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네, 국민들께서도 이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월호 유가족 돕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 정의당의 천호선 대표 만나봤습니다.